7페이지, 8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올바로 바라보게 해준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경우 나의 외적인 소유가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사람이나 내가 성장하면서 익혀온 습관에도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된다. 그렇죠. 예. 네. 이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하면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조금 더 들리잖아요. 그럼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또 이 7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문이나 성폭력 등 심각하게 외부에서 가한 상처와 내부에서 가한 상처의 악순환이 깨질 수 있는 경우는 상처 입은 사람이 자신의 분노와 마주칠 때이다. 이것이 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범인의 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러면 그는 상처를 하나님께 내맡길 수 있고 그 결과 그는 서서히 변할 수도 있다. 외부에서 가한 상처, 그다음에 또한 내부에서 가한 상처의 그 악순환이 깨질 수 있는 경우는 상처 입은 사람이 그 자신의 분노와 고통과 마주할 때. 네, 맞아요. 네. 되게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기본적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보면, 뭐, 특히 고문을 당한 분들을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성폭력의 경험 있는 분들을 제가 한 작년에는 계속 이제 성폭력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첫 번째는 자기 탓이라고 해요. 자기가 이래서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린 시절 성폭력조차도.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게,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남의 탓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 부모님들조차도 사실은 그 성폭력 당한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저놈들을 뭐 이제 그 가해자들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지를 않아요. 숨기려고 하지. 그렇죠. 첫 번째 경우는 전부 다 내 탓입니다. 그게 되게 많았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많으셨냐면 기억을 잊어버려요. 부분적 기억 상실. 아예 그냥 눌러버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경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이제 회기를 진행을 하면서는 이제 같이 관상 기도를 하면서 같이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쉽게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네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이 고통당하는 하나님. 그거를 보고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고 나더니 이전의 모든 기억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아, 그게 아픔이었구나. 그러지만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네. 보면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한테 굉장히 뭐라 그러나 수치심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드러내기가 되게 힘들고 또 이렇게 수치심을 맞대면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맞대면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 네, 맞아요.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요. 예. 안타깝죠, 그런 것들이 네, 되게. 네. 네. 89페이지에 우리가 외부에서 가해진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고통 없이 살아야 한다는 환상 때문이다. 고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고통에 대한 그릇된 표상이며 이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고통이 늘 우리에게 닥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스스로 상처를 내어 고통을 더 깊게 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 이로 인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체험할 경우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 저도 이런 환상이 되게 강했는데요. 네. 내가 잘했으면, 네. 잘하고 있으면, 네. 더 이상 고통이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계속 고통이 느껴질 때, 고통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끊임없이. 네. 그래서 제 자신을 많이 괴롭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고통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거.
네, 맞아요. 뭐 아무리 피한다고 해서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우리들은 사실은 그거를 누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난 고통스럽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다 보면 이게 내면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얘는 안 괜찮은데 괜찮아야 되는 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괜찮아라고 만들었던 그 무시했던 모든 고통들이 응집하여서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 폭발. 네, 폭발.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고통스럽다는 걸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인정하고 네. 받아들이는 훈련.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만 막상 현실에 닥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불편하면 네. 불편함이 자꾸만 느껴지니까. 그렇죠. 예. 되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떻게 보면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당연하다. 거야.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곤 있어요. 좋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끊임없는 훈련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서 또 하실 이야기들. 그 이야기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틀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틀을 무시하는 건 쉽지가 않기는 해요. 쉽지가 않긴 하는데 우리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비판이나 자기 채찍질이 부모님의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자기 채찍질 하지 않고 내 탓이야, 이제 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틀 자체가 내 틀인지 아니면 내가 부모님께 받은 틀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한테 받은 틀이다 그러면 정중하게, 이제는 끝이다, 넌 가라, 내 것이 아니다라고 빠이빠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네네. 부모님의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맨 처음에 내가 접한 세계가 그 세계였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제가 그런 부모님의 네. 세계관을 제가 공유하고 있다는 거를 네. 처음에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 거는 나 아니야. 네네네. 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데 사실 보면은 그 테두리 안에서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함께 싫어하고 뭔가 맞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삐직삐직 이제 그 빠져나오는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판단도 있거든요. 그거를 잘 분리한다면 사실은 자기 채찍질이 멈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되게 그 제가 요즘에 만나는 내담자 중에 한 분이 엄마한테서 끊임없이 채찍질을 당한 내담자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이한테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네. 왜냐면 이제 배운 게 그거다 보니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막 계속적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에 대한 이제 비판. 그래서 제가 잠깐 멈추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듣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왈칵 우시면서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라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딸한테 하는 게 내가 내 부모한테 받은 걸 그대로 지금 대물림하고 있구나. 맞아요. 예. 그것만 해도 큰 발전인 것 같아요. 엄청난 발전이죠. 우리도 근데 스스로 사실은 계속적으로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자기 자책을 자꾸 한다 아니면 타인 비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부모님 생각인지에 대해서 떼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봤으면 어느 좋겠어요. 순간 무의식적으로 그냥 저희 엄마가 네.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네. 내가 항상 그 엄마가 하셨던 말씀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이렇게 심어놨죠. 네. 맞아요. 맞아요. 나도 모르게. 저도 되게 깜짝 놀란 적 있었어요.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계속 믿고 있었지?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 그 대표적인 뭐 이야기가 있으세요 혹시?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저희 엄마가 예. 가끔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니? 아하. 예. 네. 근데 그냥 엄마도 이렇게 가끔 보면 네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얼마나 잘하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있고 때로 이렇게 힘들거나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되게 놀랍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느 순간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이러고 있었구나. 그래서 왜 그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랑받고 자라는 거. 네네네. 그리고 또 사랑을 줘도 나도 받아야 되잖아. 그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랑은 안 받고 그 왜 이렇게 혼내는 거 이런 것만 이렇게 가슴에다가 받고 뭔가 그런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죠. 신기한 경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게 엄마 소리구나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하셨다라는 게 되게 복스럽네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저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근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뭘 얼마나 하겠어? 네네.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네네. 이런. 그러니까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많죠.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완전 선머스마 같아 라고 항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성스럽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옷도 저는 저희 엄마 표현에 의하면 언제 새 거를 사줘도 너는 10년 된 옷처럼 입고 다니고 10년 돼도 10년짜리처럼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보면 늘 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저한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여성스러운 외모나 뭐 이런 걸 갖췄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런 느낌 자체가 없는 막 사람들이 뭐 제가 그 정장 치마를 입고 아무 데나 털썩털썩 주저앉거든요. 뭐 다리 아프면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머 정장 치마인데 근데 제 속에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엄마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지 뭐 네가 1년 입은 게 10년이고 10년 입은 게 1년인 거지 뭐. 그렇죠. 정장이든 뭐 안 정장이든 너한테 뭐가 중요해 이런 말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게 너무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저희 부모님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냥 무의식 중에 계속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신 그냥. 말씀인데 그게 맞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고 어느 순간 이렇게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저랑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잘 안 느껴지는 거. 그렇죠.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를 죽이는 이야기. 이게 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떼기 작업.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잘해준 거는 기억을 안 하고 잘 못해준 거, 상처받은 거 이런 것만 열심히 기억하고 있는가? 그렇죠. 왜 우리는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해주신 것도 사실 분명히 있긴 할 거거든요. 많죠.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딱 떠올릴 때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잘해주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맞아요. 안 잘해주시는 거는 그거는 당연하지 않고 당신이 잘못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때문에를 우리가 붙이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안 키웠으면 좀 더 잘된 인간으로 될 수 있었을 텐데 엄마 아빠 때문이야 이거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잘 안 해준 부분을 조금 더 기억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누구 탓하면 사실 편안하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나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면 내 능력이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나는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좀 핑계거리는 되잖아요. 나는 사실 능력이 있지만 꽃이 덜 핀 거야 라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나의 삶은 나의 책임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않으면 그럼요. 계속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언제까지 남의 탓하고 살겠어요. 그죠? 평생 남의 탓해도 변하는 것도 없거든요. 예전에 무슨 책을 읽으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들이 나의 책임하에 있다. 그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 왜 다 나의 책임이야? 욱하셨군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잘못이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의 책임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여하튼 이랬든 저랬든 나의 삶은 나의 책임하에 있다라는 걸 내가 인지를 하면 예를 들면 너 자신을 아프게 하는 거,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거, 내 현재 삶은 나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덜 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뭐 곰탕 끓이듯이 더 아프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제 경험에 의하면 암만 잘못했다고 그래도 그게 내 안에서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안 풀리는 걸까요? 미진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남의 탓으로 붙잡고 싶은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여지를 주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잖아요. 아, 그럼요. 나의 아픈 것도 가장 잘 알고 그럼요. 예. 어떻게 해줘야지 내가 내 마음이 풀릴지 잘 아는지 모르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안만 해줘도 내가 내 자신을 내 방식대로 네, 아니면 내가 맞아요.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은 되지 않겠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이제 부부상담 오면 정말 당황스러운 게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인들 역시 제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하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어떤 말이냐면 잘 모르겠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는 안 드는데 어떻게 해줘야지 내 속이 편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진정성 있게 그것도 사실은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거죠. 내가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분이 좀 심각하게 나쁠 때 말고요. 어느 정도 계속 가라앉으면 저한테 가장 특효약은 뭐냐면 초콜릿 한 조각이거든요. 초콜릿 한 개 딱 다 먹고 나면 기분이 좀 올라가요. 그리고 마음이 좀 내려앉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누구나 답을 찾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고 넌 사과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과했는데 미지네요. 미지네. 그러니까요. 불편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인 거예요. 내 마음, 내 상황, 내 삶 자체는 다 내 책임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산다면 조금 더 삶을 살아가는데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